삼성전자가 1분기 예상 실적 설명 자료 공시를 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상황에 관해서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다음 달 5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기 중에 설명 자료를 낸 거 상당히 이례적 아닙니까? 처음인 일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실적이 안 좋다고 나오는 것보다 더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그 실적 어닝 쇼크 이미 발생한 후에 설명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밖에 안 되니까 그 전에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그 메모리 쪽에서 업황의 부진, 이 상황의 변화로 예상보다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렇게 해서 시장의 쇼크를 좀 분산하는 효과 그리고 충분히 입장을 설명하는 효과 이런 것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8조 6천억 원대 전망치가 최근 잇따라 하향 조정되긴 했었는데 심지어 6조 원대를 찍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얼마 전까지 컨센서스가 7조 원대 후반대였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1분기가 아직 실적이 마감도 안 됐잖아요. 한 주가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발표를 한 거로 봐서는 우리들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먼저 고백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봤으면 7조 원대 정도라면 이렇게 급하게 먼저 공시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7조 원보다 아래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교수님, 이 메모리 사업의 그늘이 예상보다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다른 업황 전체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기 수요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바닥일까 하는 것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 쪽에서의 이런 부진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건 아니지만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좀 업황도 어두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반도체 가격 하락에 산업 성장이 주춤하게 되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온 데서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 끌어온 경제 전체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이게 주춤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오고 5G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대기 수요와 데이터 센터들의 대기 수요가 해소되는 3분기쯤에서는 또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경제의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이 반도체 업황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부터 가격 하락이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실적과 수출 모든 것들이 곤두박질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가격이 스팟 프라이스가 아니고 저희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해서 이제 고정 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 격차가 가격 상승기에는 상당히 벌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락기로 들어서면서 두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고 시차 자체도 거의 없어졌고 가격의 차이 자체도 거의 없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현재 안 좋은 상황들을 그 컨슈머들이 바로 반영해가지고 가격 하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이전까지는 저희들 셀러 마켓이었다면 이제 확실하게 바이어 마켓으로 돌아섰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만한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 하락이 당분간은 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품목별로는 이미 하락한 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품목, 예를 들면 SSD에 들어가는 낸드라든가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많이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정 구매에 들어갈 것 같지만 PC용 디램이라든지 서버용 디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충분히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PC용, 서버용 디램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희들이 뭐 시장에서는 뭐 상저하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상저하고의 의미가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계절 특성이 있어서 하반기가 성수기고 상반기가 비수기인데 그 정도 의미에서의 상저하고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2017년도, 2018년도 염두에 두고 다시 그럼 추세가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미라면은 그런 기대는 저희들이 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연구위원님, 이 메모리 반도체 말고 또 언급이 오늘 됐던 게 디스플레이 사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제 9,710억 원의 흑자를 냈는데 올 1분기에는 지금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은 정확히 적자일지에 대해서는 확정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LCD하고 OLED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면 LCD는 거의 적자인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이미 작년 3분기, 4분기에도 적자에 갔기 때문에 다만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미세하게 유지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LCD 쪽의 적자 폭과 OLED의 흑자가 어느 쪽에 우세할 거냐에 따라서 거의 미트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로의 미트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쪽으로 살짝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디스플레이 사업 언급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에서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네. 나지 않습니까? 지금 수요가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패널 생산 업체들이 중국에서 이제 많이 중국을 생겼기 콕 때문에. 집어서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공급 과다로 인한 가격 하락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이는 가동률이 뭐 얼마만큼 떨어질지 모르지만 중국의 공급이 존재하는 이상 좀 안 좋은 상황이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오랫동안. 네. 사실 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은 지금 반도체, 그다음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이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끌어오던 게 삼성전자의 핸드폰, 이 스마트폰인데 이 모바일 부분에서 지금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아주 약진을 했습니다. 네. 오포, 비보를 비롯해서 화웨이와 샤오미 등 굉장히 약진하면서 이제 로컬 업체를 빼고 외국계로서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애플하고 삼성 정도밖에 없었죠. 네, 연구원님, 이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휴대폰을 놓고 보면 완제품 쪽에서는 우리가 딱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부품 쪽으로 내려가면 기술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앞서 있는 건 확실한데 네. 근데 중국의 업체들이 타겟으로 하는 것들이 수출 시장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내수에서 할 수 있는 중저가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기술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수 시장을 충분히 장악해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기술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성이 곧 출시할 것이 갤럭시 S10 이 제품인데 그리고 또 거기에다 이제 폴더블 폰도 얼마 전에 소개를 했죠. 실적에 그래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나마 지금 오늘 삼성이 발표한 것을 행간에 읽어보면 메모리 쪽하고 디스플레이 쪽에 안 좋은 것을 얘기하고 모바일 쪽은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네. 그쪽은 나름대로 실적 방어를 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근데 신제품이 한두 개 나온다고 해도 워낙 네.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연간 글로벌리 15억대, 20억대 팔리는 데서 밀리언셀러 제품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것이 실적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만한 정도의 물량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이 조금 힘들 때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끌어주고 스마트폰이 힘들 때는 반도체 지금 메모리 그쪽이 끌어주고 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사실 삼성전자 정도 되는 이런 캐파를 가진 제조업체로서는 빨리 전장 사업이라든지 신세대 먹거리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더 이제 고도의 집적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새로운 라인을 빨리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헤쳐가기를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 삼성 갤 S10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로 갖고 있습니까? 사실 스마트폰을 끌어가고 있던 중국에서 이 스마트폰 삼성을 쓰는 거 신분의 상징이었는데 그게 떨어진 게 딱 두 개. 로컬 업체들의 약진과 함께 그때 사드 문제, 그다음에 S7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그런 소재들이었는데 이번 S10에 대해서 중국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반응이 좋을 거라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좀 선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의 장기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아니다, 이게 개선이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는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게 부진의 정의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올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붐을 보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한 절반 수준으로 누구나 다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2017년, 2018년 2년 동안에 좀 약간 어브노멀한 실적이 좋았던 호황기를 제외한다면 그 직전 호황기가 2015년이거든요. 근데 2015년에 양사의 합친 영업이익 규모보다 올해 폭락했을 때 영업이익의 규모가 약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달콤하게 빠져있던 그렇죠. 요 기간을 제외해놓고 본다라면 과연 과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이게 굉장히 나쁜 실적이냐라고 네.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매번 기록적인 실적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소액 주주들도 지금 많아진 상황이라서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그런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좀 그러니까 예고성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예측도 드는데 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이번에 미리 이렇게 자기들의 어닝 쇼크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나오는 이런 제조업체가 사실 여기 말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시장에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좀 자신감 이런 게 비춰지는데 저는 회복하는 것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위원님, 오늘 오전에 새벽에 이제 애플 쪽에서는 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제품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이 삼성전자의 경쟁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사실 제가 뭐 반도체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많은 리포트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독립돼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비스를 별도의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제조와 서비스가 하나로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채워나갈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메모리하고 비모리가 이전같이 독립돼가지고 모듈에서 만나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원칙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사실 그러한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을수록 비메모리 쪽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더 역량을 키우는 것들이 핵심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이례적인 실적 예고와 관련해서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그리고 이주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